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사과나무 보여드립니다. 이 부사 사과나무예요. 제가 키우는 게, 주말농부가 키우고 있는 게 부사 사과나무 두 그루를 여기 한 그루, 저쪽에 두 그루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사과가 이제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올해 저는 사과 대풍년이에요. 제일 사과나무 키운 지금까지 제일 가장 잘 된 한 해 중에 하나인데, 사과가 지금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사 사과나무 이제 사과 수확 시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좀 더 남았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빨갛게 잘 익게 할지, 그리고 또 새는 또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 사과가 이제 빨갛게 이제 익어갈 때 이제 잎이 이렇게 좀 무성하잖아요. 저는 또 이제 전에는 갈반병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져서, 갈색 전문잎병, 갈반병, 일종의 탄저병 같은 증세죠. 그런 것 때문에 잎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다 떨어져 가지고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사과도 단맛도 좀 덜하고 익는 것도 잘 안 익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잎이 굉장히 싱싱하게 다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병충해 방제를 잘 해줬죠. 저도 올해는 기후도 굉장히 이제 덥고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햇빛에 이제 데이는 현상들도 있었고, 또 비도 또 요즘은 또 자주 오고,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사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게 친환경제하고 또 농약도 가끔 섞어서 해줬는데 잘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충해 방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애들이 광합성을 잘 하면서 키워 이제 잘 익게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은박지를 깔았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뭐 아마 사과 과수원 같은 데도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반사판을 많이 깝니다. 밑에, 왜냐면 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지들이 이제 무성해서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빨갛게 그래도 햇빛을 잘 봐서 익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나뭇잎이나 가지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파래요. 아직도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파랗죠. 빨갛지가 않고. 그래서 햇빛에 반사가 되게끔 이렇게 저는 돗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은박지 돗자리. 다이소에 가면요, 한 3,000원 정도면 하나씩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만 들이면 이렇게 요 한 그루, 저쪽 한 그루 해서 충분히 두 그루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데, 이걸 꼭 하시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원에서 키우더라고 하더라도 이 반사판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될 텐데, 밑에 있는 애들은 빨갛게 제대로 익질 않아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봐서 빨갛게 될지 몰라도 또 밑부분에서 보면은 또 파랗고 요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박 돗자리 아주 쌉니다. 요즘은 싼 걸로, 좋은 거 살 필요도 없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싼 걸로 이렇게 깔아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햇빛이 날 때 반사가 돼서, 저쪽에 이제 제가 보이는, 저쪽에 이제 가리키는 것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그 반사판에 따라서 이 다 밑에서 이렇게 빛을 쏴줍니다. 밑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빛을 쏴줘 가지고 골고루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10월 중순이거든요. 10월 중순인데 지금 시기에는 꼭 이제 반사판을 꼭 밑에 깔아서 저 밑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까지 다 골고루 빨갛게 익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도도 올라가고, 뭐 단순하게 색깔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햇빛을 잘 봐야, 결국은 햇빛을 잘 봐야 당도도 올라가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또 알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꼭 이렇게 아주 싼 은박 돗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반사 필름을 사려고 하는데 반사 필름을 짧게 팔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길게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원에서 키우는 거라서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주고 사기가 부담이 됩니다. 뭐 짧은 것들은 5만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요즘은 반사 필름이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해도 거의 11월 달 돼야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확을 거의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죠. 미리미리 구매를 했으면 좋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은박 돗자리가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10,000원만 투자해도 아주 훌륭하게 이제 사과를 키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가위를 들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햇빛을 좀 가리는 잎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햇빛을 이렇게 가리는 잎들은 잘라줍니다. 이 주변에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잎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지금 잎을 잘라줘서 그렇지만 이렇게 잎에 가려졌던 부분들은 이렇게 파랗게, 다른 데는 빨갛지만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잎을 좀, 주변 잎들을 이렇게 따주면 훨씬 햇빛이 들어가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 따주면 어차피 지금 주변에 다른 잎들도 많기 때문에 광합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잎들 따주면 골고루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햇빛에 방해를 받는 주변 잎들을 좀 따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예, 이것도 참고하셔서 뭐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이제 가위 들고 다니면 저 안에 있는 애들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정말 햇빛을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잎들도 문제지만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잎들도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너무 햇빛을 바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새를 쫓으려고 저도 이렇게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줄도 띄워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새들이 잘 오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반짝 필름 이런 거 이렇게 줄 매달아 놔도 어떨 땐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으면 진짜 깜짝같이 쏘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새가 쪼아서 먹는 피해는 지금까지 크게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끔 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좀 썩어가는 것들을 이제 파먹는 현상들은 있어도, 새가 와서 이게 쪼아가지고 망가뜨리는 현상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서 할 때는 뭐 이런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예. 왜냐면요, 뭐 이렇게 과수원 같은 데 가면 그물망을 치기도 합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물망도 막 쳐서 위에 철제로 해가지고 그물망도 치고, 또 어떤 곳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화약을 터뜨려서 새를 쫓기도 하는데, 뭐 저희 정원에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긴 하지만 허수아비도 좀 해놓고 이렇게 바람 불 때 살랑살랑 반짝반짝거리면 새들이 좀 싫어합니다. 이런 반사필름도 새들이 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사필름도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깔아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은박지를 좀, 또는 이제 이렇게 돗자리, 은박 돗자리 이런 거 이렇게 좀 갖다 깔아서 해주면 굉장히 빨갛게 잘 익어 갈 거예요. 저도 오늘 좀 이것저것 가위로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잎들을 좀 제거를 해줬어요. 이게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자국이 났잖아요. 예, 마치 우리 옷 입고 해수욕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입은 곳은 덜 타고 또 햇빛에 보이는 곳은 다 탄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사과도 생기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요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 또 보세요. 이렇게 좀 잎들을, 주변 잎들을 좀 제거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애도 보세요. 여기 가운데 숨어 있는 애, 얘는 정말 햇빛을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의 잎이 쌓여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제거를, 주변 잎들을 좀 해주면, 예, 주변에 불필요한 잎들을 좀 제거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이게 서쪽에서 이렇게 해가 질 때도 이렇게 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잎들 때문에 가려져서 햇빛을 못 받잖아요. 지금은 이제 햇빛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부사는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서리를 한두 번 정도 맞추고 땁니다. 그러면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과가 익어갈 때는 이 일교차가 클수록 당도가 이제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빨갛게 됐을 때 따는 것보다는 서리를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서리를 한번 맞추고 따서 먹으면 굉장히 이제 달고 거의 꿀박인 것처럼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는데, 여기 충남 예산입니다. 중부지방이에요. 예산 사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여름이 무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워서 사과 농사가 굉장히 잘 안 됐다고 해요. 예. 사과 농사 잘 안 됐다는 것보다도 상품성 있는 사과가 많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쪼개지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햇빛에 이제 데여가지고, 예. 데여서 이게 썩은 건 아닙니다.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죠.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에는 뭐 상관없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올해도 사과값이 비쌀 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정원에서 이렇게 사과나무 한 그루만 키워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한 나무에서만도 어림잡아 지금 한 200개 정도는 열렸을 건데, 옆에도 한 200~300개 열려 있고요. 이 나무가 지금 이게 8년 차가 돼 갑니다. 올해로 8년 차가 돼 가는데 두 나무가 아주 주렁주렁 열립니다. 예, 지금이 아마 사과나무 심고 나서는 8년 차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릴 때고, 이 병충해 방제만 잘 해주면 이렇게 잎들이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기에 굉장히 잘 익어갈 때긴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사과나무 하나 심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제가 홍로를 심은 겁니다. 원래 여기 알프스 오트메가 있던 자리인데 이 수분수로 심었던 알프스 오트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걸 뽑아버렸고, 저 윗집 형님 쪽에 루비에스 미니 사과가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수분수 역할을 해주니까 뽑아버리고 여기에는 홍로를 심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11월 달에 이제 홍로 한 그루 갖다 심어서 이제 지금 뿌리가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밑에 이제 싹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게 4년생을 갖다 심었어요. 내년부터는 열릴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 꽃눈이 좀씩 보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열리기 시작할 거라서 이렇게 이제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뚝을 세워서 잘 붙잡아줬는데, 홍로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나무 키우는 거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수확 때가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병충해 방지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제 사과가 잘 익어가도록 이렇게 반사필름이나 은박으로 된 이런 돗자리 같은 거 싼 거 사다가 잘 익히면 한 달 후에 정말 맛있는 수확을 하게 될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